자, 이번 시간에는 사료작물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 사료작물은 일반 우리가 식용 사람이 먹는 작물과는 달리 소, 돼지, 닭, 개도 포함됩니까? 개는 내가 얘기를 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런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먹이는 먹이를 생산하는 작물이 사료작물이다 하는 거죠. 이 사료작물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화분과와 콩과, 벼화자, 그 다음에 화분과 하면 둑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반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콩두자를 써서 둑과 이렇게 말하고, 화분과는 벼과, 벼화자, 콩과는 둑과는 콩과를 콩두해서 둑과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벼과 콩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한자어로 하면은 화분과 둑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화분과는 일단 라이조비움, 근류균, 뿌리 혹에 있는 질소를,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미미한 것이 화분과의 특징이고, 그리고 잎이 반화할 때 단자엽 식물이다. 자엽이 하나다, 그죠? 그래서 콩과는 그럼 뭐냐? 쌍자엽이다. 팔자를 옆으로 높이는 것처럼 발화를 할 때 떡잎이 두 개다. 그게 콩과의 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분과보다는 콩과가 주로 이제 pH가 높은 데서 잘 자란다. pH 7이 중성이죠. 그래서 7.5, 8 정도에서 잘 자라고, 화분과는 주로 pH가 낮은 곳에서 잘 자란다. 5점 얼마에서 6점 얼마 이 사이에서 잘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콩과를 재배를 하려고 하면 라이조비움, 근류균이 나중에 질소를 고정하는데 거기 미량 원소들 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소 중에 망간, 그죠? 몰리브덴 사축, 그래서 몰리브덴이 중금속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만 일부는 필요하다 하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화분과에서는 제일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사료작물로 뭐가 있을까? 응? 그렇지, 옥수수, 수수 이런 것들이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가장 높다. 특히 이 수수는 예치가 가능하다. 예치가 뭐냐면 자라는 중에 잘라서 소먹이, 가축의 사료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간 800만에서 1200만 톤 사료를 수입하는 것은 거의가 옥수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가 원래는 거의가 뭐다? GMO다. 그죠? GMO가 뭐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렇다. 안정성에 관한 얘기가 매번 대두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아직 유전자 변형은 없지만 종자가 혼입이 돼서 일부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 그 다음에 이 가축 사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TDN이란 말이 있어요. TDN은 뭐냐면 가소화 양분 총량입니다. 가소화 양분 총량.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영어로 하면 Total Digestible Nutrient. 그래서 TDN 총 가소화 양분. 그래서 먹이를 아무리 많이 먹여도 소화되지 않고 다 배설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소화되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TDN을 가지고 사료의 퀄리티를 거의 이제 측정을 하고 있죠. 근데 간단히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소가 육류를 먹습니까?
동물성을 먹습니까? 동물성 사료를 안 먹죠? 안 먹는데 어떻게 그래 코끼리나 소 같은 게 클까요? 왜? 소는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크다고 몸집이 500kg, 800kg, 근데 1000kg까지 1톤까지 나간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소는 위가 4개예요. 4개인데 제1위, 첫 번째 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입에서 저작 기능, 씹는 기능, 쪼개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드럼통 2통만한 물의 양이 들어가는 이 위가 있다. 위가 그만큼 커요. 이 주름이 있겠죠? 실제 물을 채우면 2드럼의 물이 들어간다.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분해를 합니다. 크기를 줄이는 역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거기 있다. 그 미생물이 식물성 먹이를 먹고 자기가 라이프 사이클이 짧죠? 죽어서 뭐가 된다?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주지 않지만 실제 소는 뭐하고 있다? 동물성 사료, 미생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집이 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일부에서 가장 먼저 크기를 줄이는, 분해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의 특징을 알아야 사료를 어떤 사료를 먹여야 되겠다 개념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작물을 우리가 영어로 쓰면 forage crop입니다. forage. 저거는 뭐 영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나 가금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닭류죠, 그죠? 닭류. 닭류가 뭐가 있어요? 닭이 있지. 닭, 오리, 그 다음, 오골개, 꽁, 그것도 뭐 집에서 키우는 거는 가공류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유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큰 거 있잖아. 타조도 집에서 키우면 가공류가 되죠, 그죠? 또 거위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사료작물이란 가축이나 가금의 먹이를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료작물은 사료로 이용하는 야초, 야생하는 풀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 얘기죠. 좁은 의미의 사료작물은 조사료 또는 양적 사료, 조사료. 조자가 러프하다, 그죠? 러프해지, 조사료. 조사료는 뭐냐면 풀사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사료, 풀로 공급하는 사료. 그 다음에 옛날 책에는 농후사료라고 있었어요. 농후사료. 농후사료는 뭐냐면 곡물사료다. 풀과 좀 대치되죠. 곡물이라고 하면 옥수수 열매, 그 다음에 보리, 밀, 그 다음에 벼, 뭐 다 사료로 쓰면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곡물 사료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사료에 비해서 곡물 사료는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높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화분가와 콩가 두 가를 얘기를 했지만 화분가는 일반적으로 TDN이 낮다. 토탈 다이제스터블 뉴트리언트 함량이 낮다. 반면에 두과는 콩가죠. 높다. 질소 함량이 높다. 그 중에서 목초의 이왕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다? 알팔파라는 놈을 꼽을 수 있다. 알팔파가 그만큼 영양 가치가 그리고 또 수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미국 들녘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데 쭉 보면은 모르겠으면 뭐다?
모르겠으면 뭐다? 방금 얘기했잖아. 알팔파로 하면 돼. 저게 뭐냐고 그러면 딱 보고 모르겠으면 알팔파. 왜? 배 알죠? 콩 알죠? 옥수수 알죠? 다 알잖아. 그 외에는 알팔파 하면 얘기가 다 끝난다 이거지. 그 정도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